무용수 고문 및 살인사건과 관련된 세 번째 남성이 전국을 가로질러 송환됐습니다. 자레드 그레이는 이제 애리조나에서 기소될 예정이며 그의 공동 피고인들은 사형 가능성에 직면해 돼 있습니다. 그레이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메르세데스 베가 살해 음모에 자레드 그레이가 연루됐다는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그녀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사이드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면 생각해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건의 클립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퍼스 클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AI를 통해 어떤 플랫폼이든 영상을 자르고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해주는 올인원 AI 편집기입니다. 오퍼스 클립입니다. 비롤 영상 생성, 프레이밍, 오디오 정리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퍼스 프로 사이드바에서 가입 후 업로드하면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편집된 클립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틱톡, 쇼츠, 릴스에 적합합니다. 오퍼스 클립은 원스톱 솔루션으로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즉시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도구는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가 수준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퍼스 프로 사이드바에서 일주일 무료 체험과 50%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메르세데스 베가가 총기로 강도를 당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고소하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동의했으며 용의자 식별에서도 그를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그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의자는 그녀에게 보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국 반대편에서 2명의 남성을 불러 이 젊은 여성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검사들에 따르면 사실입니다. 2023년 4월 메르세데스는 증인석에 서서 쿠조 연기 자신을 총으로 위협한 남자였다고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 하루 전 메르세데스는 사라졌습니다. 템피 아파트 주차장 감시 카메라에 메르세데스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카메라에 없는 곳에서 셰비 차량 남성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리부는 참고로 그녀의 다찌차저도 가져가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용의자 중 한 명이 애리조나로 이송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보안관들은 자레드 그레이가 머세이디스 납치와 살인에 연루된 남자들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레드 그레이를 이 사건과 연결짓는 물리적 증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영상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알겠죠? 자, 애리조나에 도착한 그레이의 새로운 영상입니다. 보안관 사무실은 1월 8일 밤 그레이가 마리코파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손발에 족쇄를 찬 그레이는 침착하게 부보안관 지시에 따르며 때때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줄무늬 교도소 죄수복과 함께 음식과 게토레이도 받았습니다. 그는 머그샷을 찍었고 늦은 밤에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그가 현재 직면한 혐의들을 읽어주었습니다.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혐의들에 대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급 살인 공모 1건 1급 중범죄, 1급 계획적 살인 1건 1급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애리조나 패밀리에 따르면 그레이는 현재 1급 살인을 포함해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지난 여름에 기소됐습니다. 그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는 관련 없는 혐의로 조지아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송환이 지연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소장에 따르면 자레드 드마커스 그레이는 2023년 4월 16일경 자신의 행동이 메르세데스 마리아나 베가의 사망을 초래할 것을 알거나 의도했고 사전에 계획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에서는 또한 이 혐의가 위험한 중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가 총기 또는 둔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기나 위험한 도구의 발사, 사용 또는 위협적인 전시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이거나 인지한 심각한 고통을 메르세데스 마리아나 베가에게 간 것이 우리가 논의할 부분입니다. 메르세데스의 시신은 그 쉐보레 말리부 차량의 뒷좌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차량은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차량은 I10 옆에서 불타고 있었고 메르세데스 집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이 입은 부상은 끔찍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녀가 팔에 총상을 입었고 구타를 당했으며 목구멍에 표백제가 부어졌고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 사무소에 따르면 그녀는 연기 흡입으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버린 다찌차저에서 발견된 증거가 수사관들을 3명의 용의자에게 이끌었습니다.
차 안에서 보안관들은 베가가 들고 있던 큰 핸드백을 영상에서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또한 손잡이에 피가 묻은 비닐 식료품 봉투를 발견했고 그 안에 또 다른 봉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검토한 법원 서류에 따른 것이며 비닐 봉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출되었습니다. 테네시주 범죄의 지문이 추가되기까지 1년이 걸렸고 경찰은 센세어 헤이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러드 그레이의 지문은 말리부 차량 내부에 있던 플라스틱 컵 바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애리조나 리퍼블릭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경찰은 여행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기 다른 용의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피고인들이 출신인 테네시에서 헤이즈와 그레이가 애리조나행 항공권을 구매한 내역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영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관들이 그레이를 조사했을 때 그는 사업차 애리존에 갔다고만 하고 동행인은 밝히지 않았으며 연기나 헤이즈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연기 헤이즈와 그레이에게 자신의 범죄를 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무장 강도 혐의로 보석으로 풀려나 위성항법장치 모니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보안관들이 연기산 항공편을 알게 되자 비행기 티켓이 한 전화번호와 연결됨을 확인했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머세데스가 불타는 말리부에서 발견된 곳으로 추적됐고 마리코파 카운티 수사관들은 차량 현장 근처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된 남성과도 대화했습니다. 그는 영이 전화해 소포를 가지러 오라고 했다고 당국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포는 두 남자였고 아마 헤이스와 그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그 남성은 형사들에게 위치와 픽업 차량을 전달받았다고 했으며 두 남성이 그들을 피닉스 지역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남성과 헤이스의 휴대전화 모두가 그들이 I-10 고속도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베가가 사망한 몇 시간 후 메르세데스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헤이스와 그레이는 애리존에서 버스를 타고 테네시 채터누가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보안관들은 2024년 11월에 헤이스 체포를 위해 테네시로 갔습니다. 그는 계획적 1급 살인, 치명적 무기 사용, 무장 강도, 절도, 사망에 이른 납치, 방화, 수사 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이도 송환되었습니다. 법원 기록을 검토한 애리조나 언론에 따르면 그는 총 400만 달러의 현금 보석금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1월 20일 예비 심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그레이의 사형 구형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공범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 시 사형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어머니 에리카 필스버리는 ABC15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명을 법정에서 함께 본다는 사실이 저를 긴장시키고 약간 메스껍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에리카와 그녀의 남편 톰 두 사람 모두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피고인들 중 2명에게 사형을 추진하기로 한 이번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것이 두 분 모두 처음부터 주장해오신 부분인가요? 네, 저는 쿠조 신시어와 제러드가 우리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를 바랐어요. 그들이 그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남은 인생과 남은 숨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메르세데스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결과를 반드시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결정을 내리기로 선택했고 저는 그 결과가 그들에게 자비나 망설임 없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질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계속 싸워왔고 기뻐하기 힘들어요. 감정이 복잡해서 기쁘면서도 슬프고 화나고 답답해요.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 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내려진 결과가 우리 아이에게 한 짓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에는 눈 같은 보복을 지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딸은 잘못이 없었고 이 모든 일은 휴대폰과 $1,000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생명에 관심 없었고 우리 딸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리카 말처럼 그들은 자신이 한 짓에 맞는 결과를 받았어요. 간단히 끝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 아이를 고문했죠. 그들은 생명에 관심 없으니 저도 거리낌 없습니다. 저는 주정부가 마침내 그 지점에 도달해서 기쁩니다. 쿠조가 이 모든 일의 주범이거든요.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쿠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 정부가 그가 그럴 만하다고 동의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길다는 걸 알지만 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그녀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도 파괴했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형사 변호사 매그 스트링러 씨를 모셔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그 씨,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매그 씨는 범죄인 인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지아에서 예를 들어 여기 애리조나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 과정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있잖아요.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범죄인 인도에 대해 먼저 공익 안내를 좀 하고 싶어요. 만약 두 개의 다른 주가 있고 누군가가 애리조나에서 살인이나 유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조지아에서 기소되거나 아니면 조지아에서 체포되었다면요,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 신문을 포기하세요. 이게 제 공익 안내이고 무료 조언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의뢰인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송환 심리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 다투는 것이에요. 애리조나 주가 저를 데려갈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투는 거죠. 이런 비슷한 법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살인 혐의가 있으면 그들이 와서 데려갈 수 있고 송환을 두고 다툴 수 없어요. 여러 나라나 주에서 혐의가 비슷하면 같은 개념이 계속 적용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송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우는 정치적 동기가 있거나 원래 혐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제가 이걸 공익 안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전체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송환 심리를 받고 싶다면 일정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공식 송환 서류에 서명하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에요. 이 신사가 살인, 납치 등 끔찍한 혐의를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건 조지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맞설 필요 없어요. 즉, 그레이 씨처럼 된다면 굳이 맞서지 말라는 거군요. 절차만 늦어지고 결국 조지아에서 감옥에 가게 되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가 상상해야 할 질문이 있겠죠. 그리고 보석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텐데 400만 달러입니다. 아시다시피 애리조나에서 그가 도착해 보석으로 풀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적 이의 제기는 송환에 대해 어떤 것이 될까요?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적법 절차 위반이 있다든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잘못된 사람을 잡았다든지요. 어떤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도 좋죠. 잘못된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나 제 형제 또는 혐의의 근거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확실히 그냥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T자가 제대로 그어지지 않았거나 아예 점이 찍히지 않았으면 저는 그걸 싸우기 위해 뭔가를 제출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전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뭔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사형이 제외된 것이 그중 하나인가요? 그리고 그는 이미 송환 포기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미 애리조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꽤 빠른 거예요. 시스템에서는 모든 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 흥미롭네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는 원래 그레이는 2025년 6월에 공식적으로 기소됐고 이제 송환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죠. 왜요? 그게 바로 64,000달러짜리 질문이죠. 저도 딱히 좋은 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주나 카운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면 그걸 전산망에 올려요. 알겠어요. 여기 조지아에서는 저는 조지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카운티에 올리고 주에 올리고 그리고 연방에도 올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체포영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정부가 저 사람 잡아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에서 그를 잡아갈 수 있는 주지사의 영장이 있고 그를 애리조나로 다시 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영장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이 모든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체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유를 잘 몰라 합리적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로 가서 체포하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는 지금 400만 달러 보석금 상태예요. 지금요. 주마다 다르지만 조지아주는 왜 400만 달러인 걸까요? 그냥 보석금을 없애면 안 되나요? 지금 1급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는 보석금 금액을 정해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처음 체포 시 보석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7대 중죄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석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법원에 청원해서 제 의뢰인에게 보석금을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해요. 그리고 이분들 모두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석금 자체가 있다는 게 의아해요. 미국 전역에서 보석금 기준이 비슷하고 첫 번째는 당신이 위험한 인물인지입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나요? 증인들에게 영향 줄까요? 왜 보석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 사건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죠.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은 위성항법 장치 발목 모니터를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메르세데스 베가스에 대한 청부 살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쳐두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언급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제 그가 그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거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들 중 한 명과 거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증언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요, 이 혐의들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각 가해자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 사건의 잔혹한 성격을 고려할 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다 있는데 서로 증언할 사람이 꼭 필요할까요? 제 말은 모두가 공모를 의심받고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검사가 이들이 범인이라고 믿을 때 그레이 씨 같은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종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들은 진심으로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헤이스가 가장 크고 위험한 인물이라 협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형, 협상은 없어, 가능성은 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 만약 그 안에 2-3명이 있다면 우리는 3명이 체포된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아마도 주변에서 잘못된 일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이 더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을 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이미 협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3명 중 1명도 결국 협조할 수 있어요. 사형을 피하려면 그건 정말 큰 성과죠. 그리고 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레이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증언을 얻기 위해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맞죠? 제 말은?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일 수도 있죠. 저는 애리조나에서 변호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애리조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사형 구형 의사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절차상의 문제죠. 그냥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여러 명의 피고인이 각각 사형을 선고받을 상황이라면 그게 법적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연시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사형 사건 기소 비용은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죠. 그 비용이 수백만 달러나 되고 납세자로서 고민해야 해요. 저는 사형제의 찬반 입장을 정치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비용이 들고 첫 번째로 확실히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로 그리고 제 주에서는 저희가 자격증을 따야 해요. 그런 종류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돈,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검사가 맡아도 유죄 판결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들이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이해합니다.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셨고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물론 유죄 입증 전까지는 무죄지만 이번 일은 증거에 의문을 남깁니다. 보도와 제출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증거가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강하다고 보시나요? 안타깝게도 요즘 제가 맡는 모든 사건에서 기술이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비행기록, 신용카드 명세서, 휴대폰 데이터, 온스타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 덤프도 있을 거예요. 또한 번호판 인식기와 플로 카메라도 있을 거예요. ABCD F기자키 지문, DNA, 그리고 차 안에 남아있는 지문도 있을 거예요. 한 대의 차에서 나온 지문과 또 다른 사람의 DNA도 있겠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증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강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들이 정말 훌륭하게 해낸 것 같아요.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모두가 놀랐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원래 그 정도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모든 수색 영장과 소환장을 집행해야 하고 기타 등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그들은 모든 단서를 연결했고 결국 기술과 과학이 해냈어요. DNA와 컵의 지문을 극복하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명의 공범을 태워줬다고 알려진 남성이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상상해보면 핵심 증인은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면책 특권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채터누가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같이 자랐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오랜 인연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한 남성 18과 그의 형 23 체포 기록을 찾았어요. 마약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는 그레이와 헤이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헤이즈의 형도 있었고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냥 구글에서 본 거라서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걸 보면 관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뒷받침 증거나 다른 사람들의 협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하기 2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모두 함께 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알죠?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라면 저는 분리 재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100% 낼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질까요? 사건의 복잡성과 끔찍한 성격 때문에 더 강력한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증인과 전문가, 일반 증인까지 생각하면 비용 절감을 위해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에서 모두 함께 재판을 받으면 공동 변호처럼 돼요. 3명의 변호사가 함께 나와 우리 의뢰인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면 제가 했어, 제가 했어, 제가 했어, 제가 했어. 이런 식으로요. 증거가 영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레이에게는 그렇지 않다든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에서는요. 저도 여러 피고인이 있는 사건을 맡아봤는데 늘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공모 혐의로 기소됐고 공모와 RICO,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sations는 모두 전문 용어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어요. 정부가 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모 사건에서는 모두가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데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들 사이에 공식 공동방어 협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우리는 저와 제 피고인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와 있는 각 증인들의 증언에 허점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확실히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제 말은 저도 오늘 아침에 법정에 있었는데 거기서 코드 파운드 변호사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가 저를 보면서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속으로 알겠어. 우리도 같이 일했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가끔은 그게 충돌할 수도 있죠. 매그 스트링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